집 카메라에 찍힌 엉뚱한 불륜 증거. 집 보안 카메라 확인하다가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장면을 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불륜 상대가 제가 전혀 예상 못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상상조차 못했던 사람. 영상을 보는 순간 제 입에서 나온 말은 설마 진짜? 였습니다. 부부와 평범한 집 생활. 제 이름은 지훈이고 올해 39입니다. 아내 은지와는 결혼한 지 10년째예요. 대학 선후배로 만나 8년을 연애하고 결혼했죠. 은지는 저보다 2살 어린 37인데 나이를 전혀 안 먹는 동안 얼굴이에요. 처음 만났을 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예쁩니다. 저는 제약회사에서 영업팀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주 5일 근무지만 출장이 잦은 편입니다. 한 달에 적어도 일주일은 지방 출장을 다녀야 했죠. 은지는 백화점 화장품 매장에서 관리자로 근무했어요. 보통 오전 10시 30분에 출근해서 저녁 8시쯤 퇴근하는 스케줄이었습니다. 우리 집은 분당에 있는 43평 아파트예요. 결혼하고 5년 차에 대출받아서 샀죠. 아직 대출금이 좀 남아있지만 꾸준히 갚아나가고 있었습니다. 거실이 넓고 채광이 좋아서 은지가 정말 좋아했어요. 은지는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아서 집을 정말 예쁘게 꾸며놨습니다. 북유럽 스타일의 심플한 가구들, 화이트와 그레이 톤의 조화, 곳곳에 놓인 초록색 식물들. 특히 거실 한쪽 벽면에는 우리 부부의 사진들이 액자로 가득 걸려 있었어요. 신혼여행 때 찍은 산토리니 사진, 제주도 여행 사진, 크리스마스 때 찍은 사진들. 행복했던 순간들의 기록이었죠. 우리 부부는 아직 아이가 없었습니다. 계획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노력도 했고요. 하지만 5년째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병원도 다녀봤지만 특별한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럽게 기다리자는 게 우리의 결론이었어요. 평일 아침은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저는 7시에 일어나서 출근 준비를 하고 은지는 8시쯤 일어났어요. 제가 먼저 샤워하고 나오면 은지가 간단한 아침을 차려줬습니다. 보통 토스트나 시리얼, 과일 정도였죠. 커피는 제가 직접 내렸어요. 핸드드립이 취미였거든요. 여보, 오늘 출장 가는 거 맞지? 은지가 물었습니다. 응, 대전이야. 2박 3일. 금요일 저녁에 들어올게. 제가 넥타이를 매며 대답했어요. 조심히 다녀와. 밥 꼬박꼬박 챙겨 먹고. 은지가 제 넥타이를 고쳐주며 말했습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저는 좋았어요. 극적인 일이 없어도 자극적이지 않아도 그저 편안하고 따뜻한 일상. 그게 제가 원하던 행복이었습니다. 주말에는 함께 마트에 가서 장을 봤어요. 은지가 장바구니를 밀고 제가 물건을 골라서 담았죠. 가끔 서로 다른 물건을 원해서 티격태격하기도 했지만 그것도 나름 재미있었습니다. 여보, 이 와인 사자. 새로 나온 거래. 제가 와인을 집어들었어요. 우리 지난번에 산 와인도 안 마셨잖아. 나중에 사. 은지가 웃으며 제 손에서 와인을 빼앗았죠. 장을 보고 나면 외식을 하거나 집에서 함께 요리했어요. 은지는 파스타를 잘 만들었고 저는 스테이크를 굽는 걸 좋아했습니다. 주방에서 함께 음악 틀어놓고 요리하는 시간이 정말 행복했어요. 저녁에는 거실에서 영화를 보거나 TV 드라마를 봤습니다. 은지는 로맨스나 멜로를 좋아했고 저는 액션이나 스릴러를 선호했죠. 하지만 서로 양보하며 번갈아가며 봤어요. 은지가 제 무릎에 다리를 올려놓고 저는 은지의 종아리를 주물러주곤 했습니다. 부부관계도 원만했어요.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신경 쓰이긴 했지만 그래도 서로 사랑하며 잘 지냈습니다. 주 2회 정도는 자연스럽게 관계를 가졌고 특별한 날에는 더 로맨틱하게 준비하기도 했죠.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는 정말 금슬 좋은 부부였어요. 결혼 10년 차인데도 여전히 애틋해 보인다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실제로도 그랬고요. 저는 은지를 사랑했고 은지도 저를 사랑한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그게 제 착각이었을까요? 아니면 어느 순간부터 변한 걸까요? 지금 생각하면 신호들이 있었어요. 제가 놓쳤던 작은 신호들이. 배우자의 수상한 행동 발견. 변화는 약 2달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사소한 것들이었어요. 너무 미묘해서 제가 신경도 안 썼던 것들이죠. 첫 번째 신호는 핸드폰이었습니다.
은지는 원래 핸드폰을 아무데나 두는 스타일이었어요. 테이블 위든 소파 위든 심지어 화장실 세면대 위에도 그냥 놔두곤 했죠. 비밀번호도 제 생일이었고 제가 가끔 은지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거나 메시지를 확인하는 것도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은지는 핸드폰을 항상 가지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화장실 갈 때도 주방에 갈 때도 심지어 베란다에 빨래 널러 갈 때도 핸드폰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항상 아래로 향하게 놓더군요. 여보, 핸드폰 좀 빌려줘. 내 거 배터리 나갔어. 어느 날 제가 말했어요. 잠깐만. 은지가 핸드폰을 집어들더니 뭔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제게 건넸습니다. 여기. 왜 확인하고 준 걸까요? 예전에는 그냥 바로 줬는데 말이에요. 이상했지만 딱히 의심할 만한 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는 외모였어요. 은지는 원래 꾸미기를 좋아하는 편이었지만 최근 들어 그 정도가 심해졌습니다. 새 옷을 자주 사왔고 화장품도 고급 브랜드로 바꿨어요. 네일아트도 2주에 한 번씩 받기 시작했죠. 여보, 요즘 옷 많이 사네? 제가 물었습니다. 응? 그래. 백화점 직원 할인 받으니까 그냥 조금씩 사는 거야. 이미지 관리해야 하잖아. 은지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말이 되는 설명이었어요. 실제로 백화점 직원들은 직원 할인을 많이 받으니까요.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 스케줄이었어요. 은지는 갑자기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약속이 늘었고 주말에도 친구들을 자주 만났어요. 예전에는 주말이면 저랑 함께 있는 걸 좋아했는데 말이죠. 여보, 이번 주 토요일에 영화 볼까? 제가 물었습니다. 아, 토요일에 대학 동기들 만나기로 했어. 오랜만에 모이는 거라서. 미안. 은지가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 그럼 일요일은? 일요일은 필라테스 수업 있어. 새로 등록했거든. 필라테스요? 운동에는 관심 없던 은지가 갑자기. 언제 등록했어? 저번 주에. 몸매 관리 좀 해야 할 것 같아서. 은지가 대답했습니다. 이상했어요. 은지는 원래 운동을 싫어했거든요. 땀 흘리는 걸 극도로 싫어해서 산책도 잘 안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필라테스라니. 그리고 향수가 바뀌었습니다. 은지는 몇 년째 같은 향수를 써왔어요. 은은한 플로럴 향이었죠. 그런데 한 달 전쯤부터 다른 향수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더 강하고 더 달콤한 향이었어요. 향수 바꿨어? 제가 물었습니다. 응, 선물 받았어. 백화점 브랜드에서 VIP 고객들한테 주는 거래. 은지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뭔가 계속 걸렸습니다. 가장 결정적이었던 건 스킨십이었어요. 부부관계 횟수가 급격히 줄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로 줄더니 최근에는 거의 없었어요. 제가 시도하면 피곤해 생리할 것 같아 내일 중요한 미팅 있어 같은 핑계로 피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평소의 스킨십도 줄었어요. 소파에 앉아 있으면 예전에는 제 옆에 바짝 붙어 앉았는데 이제는 약간 거리를 두고 앉았습니다. 잠잘 때도 각자의 영역을 지키며 잤어요.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는데 회사에서 무슨 일 있어?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 그냥 시즌이라 좀 바쁜 것뿐이야. 걱정 마. 은지가 피식 웃으며 대답했죠. 저는 은지를 믿고 싶었어요. 10년을 함께 산 아내였으니까요. 하지만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3주 전 목요일 밤이었어요. 은지가 샤워를 하고 있었고 저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은지 핸드폰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어요. 핸드폰에서 진동이 울렸습니다. 카톡 알림이었죠. 저는 그냥 무심코 봤어요. 화면에 메시지 일부가 떠 있었습니다. 오늘 정말 좋았어. 다음 주에도. 발신자는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어요. 하지만 메시지 내용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오늘 정말 좋았어라니? 은지는 오늘 회사에 있었다고 했는데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어요. 집 카메라 점검. 그날 밤 저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은지를 바라보며 수없이 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설마 아내가?
10년을 함께한 은지가? 다음날 금요일 저는 회사에 가면서도 계속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점심시간에 혼자 커피숍에 앉아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확인하지? 직접 물어볼까? 아니면 조용히 확인해 볼까? 그때 문득 생각났습니다. 우리 집에 설치된 카메라요. 6개월 전쯤 집 근처에서 절도 사건이 몇 건 있었어요. 우리 아파트 단지는 아니었지만 불안해진 은지가 여보, 우리도 집에 카메라 달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도 동의했고 곧바로 설치했죠. 거실에 하나, 현관에 하나, 총 2대의 와이파이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스마트폰 앱으로 실시간 확인도 가능하고 영상은 클라우드에 30일간 저장되는 제품이었습니다. 제 핸드폰과 은지 핸드폰 모두 연동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한 번도 확인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확인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은지를 의심한 적도 없었고 그냥 안전을 위한 장치 정도로 생각했어요. 이제는 달랐습니다. 확인해야 했어요. 저는 출장을 핑계로 회사에 반차를 냈습니다. 점심 먹고 나서 조용한 카페로 갔어요. 구석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핸드폰 화면이 너무 작아서 노트북으로 보기로 했거든요. 카메라 앱에 로그인했습니다. 거실 카메라와 현관 카메라 2개가 보였어요. 녹화된 영상 목록이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어디서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저는 일주일 전 월요일부터 보기로 했습니다. 그날은 제가 대구 출장을 갔던 날이었어요. 1박 2일 일정이었죠. 월요일 오전 9시 영상부터 재생했습니다. 제가 출장 가방을 메고 현관을 나서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은지가 배웅해주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 후 은지는 출근 준비를 했어요. 화장하고 옷 갈아입고 가방 챙기는 모습이 거실 카메라에 찍혔죠. 오전 10시쯤 은지도 집을 나갔습니다. 빨리 감기로 돌렸어요.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어요. 저녁 7시쯤 은지가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혼자였어요. 저녁을 먹고 샤워하고 TV 보다가 침실로 들어갔죠. 월요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화요일도 확인했어요. 역시 아무것도 없었어요. 은지는 평소처럼 출근하고 퇴근했습니다. 수요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 불안이 기우였나 싶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은지는 깨끗했습니다. 목요일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역시 은지는 오전 10시쯤 출근했어요. 빨리 감기로 돌렸습니다. 오후 2시, 3시, 4시.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오후 5시 43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은지가 들어왔어요. 퇴근하기에는 너무 이른 시간이었습니다. 보통 8시쯤 들어오는데 왜 이렇게 일찍? 은지는 급한 듯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니었어요. 뒤에서 누군가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우연히 발견한 영상 속 장면. 노트북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은지와 함께 들어온 사람. 그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려고 화면을 확대했어요. 그런데 잠깐 여자였습니다. 남자가 아니라 여자. 은지와 함께 들어온 건 여자였어요. 저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여자? 그럼 친구인가? 아니면 직장 동료? 그렇다면 왜 이렇게 긴장했던 걸까요? 두 사람은 현관에서 신발을 벗었습니다. 그 여자는 키가 크고 날씬했어요. 긴 머리에 세련된 옷차림이었습니다. 나이는 은지와 비슷해 보였어요. 거실로 들어온 두 사람. 은지가 뭔가 말하고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카메라에는 소리가 녹음되지 않아서 무슨 대화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은지가 주방으로 가서 물을 2잔 가져왔습니다.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아 물을 마셨어요. 그냥 평범한 친구 사이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조금 안심했어요. 그냥 친구였나 봐요. 제가 너무 예민했던 거겠죠. 그런데 다음 순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은지가 그 여자에게 다가갔어요. 가까이, 아주 가까이. 그리고 키스했습니다. 제 입이 떡 벌어졌어요. 뭐라고요? 은지와 그 여자는 소파에서 격렬하게 키스하고 있었습니다.
은지의 손이 여자의 허리를 감싸고 여자의 손은 은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어요. 이게 뭔가요?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가요? 저는 영상을 멈췄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어지러질했습니다. 은지가 여자와? 저는 남자를 의심했는데 여자였다고요? 몇 분 동안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카페 안의 소음도 들리지 않았어요. 오직 제 심장 뛰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다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알아야 했어요. 끝까지 봐야 했습니다. 두 사람의 키스는 길게 이어졌습니다. 1분, 2분. 마침내 입을 뗀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은지가 여자의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침실 쪽으로 걸어갔어요. 거실 카메라에서 두 사람의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시간을 빨리 감기로 돌렸습니다. 30분, 40분, 50분. 약 1시간 후 두 사람이 다시 거실로 나왔습니다. 옷이 조금 흐트러져 있었어요. 머리도 약간 헝클어져 있었고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뻔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소파에 앉았어요. 은지가 여자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여자는 은지를 안아주었습니다. 정말 연인처럼 자연스러웠어요. 20분쯤 후 여자가 일어났습니다. 가야 할 시간인가 봐요. 현관에서 다시 한번 포옹하고 짧게 키스한 후 여자가 나갔습니다. 은지는 문을 닫고 한참을 현관 앞에 서 있었어요. 그 표정이 행복해 보였습니다.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어요. 배우자와 불륜 상대의 당황. 카페를 나와 차 안에 앉았습니다. 핸들을 잡은 제 손이 떨렸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은지가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니. 10년 결혼 생활 동안 전혀 몰랐어요. 은지가 여자에게 관심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니, 잠깐. 생각해보니 신호가 있었어요. 대학 때 은지는 여자 선배를 정말 따랐었어요. 선배가 정말 멋있다, 선배처럼 되고 싶다는 말을 자주 했었죠. 저는 그냥 동경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결혼 후에도 여자 연예인 이야기를 자주 했어요. 이 배우 정말 예쁘다, 이 가수 너무 매력적이다 같은 말들. 저는 그냥 여자들이 다 그런 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혹시 그게 아니야. 이건 변명이 안 돼요. 설사 은지가 여자를 좋아한다 해도 결혼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배신은 배신입니다. 저는 다른 날 영상도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혹시 그날만 그랬던 건지 아니면 계속되는 일인지 알아야 했습니다. 집에 가서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카페에서는 너무 집중이 안 됐거든요. 집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4시였어요. 은지는 아직 퇴근 전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켜고 다시 카메라 앱에 접속했어요. 2주 전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화요일 오후 6시 역시 같은 여자가 왔어요. 그리고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키스하고 침실로 들어가고 1시간 후 나와서 다정하게 시간을 보내고 헤어지는 것. 3주 전 영상. 금요일 오후 5시 30분. 또 왔습니다. 그 여자가. 4주 전 그 전주. 계속 반복되고 있었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제가 출장을 가거나 야근하는 날을 골라서 그 여자가 우리 집에 왔습니다. 저는 패턴을 파악했어요. 주로 제가 늦게 들어오는 날이나 출장 간 날에 만났더군요. 영상을 보면 두 사람은 정말 자연스러웠어요.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편안하고 친밀했습니다. 가장 오래된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카메라가 30일치를 저장하니까 한 달 전까지는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정확히 한 달 전 그 여자가 처음 우리 집에 온 날을. 그날은 좀 어색해 보였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벗을 때 머뭇거렸고 거실에 들어와서도 어디 앉아야 할지 잠시 고민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금방 익숙해졌죠. 그날도 키스했고 침실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나올 때 두 사람의 표정이 지금과는 달랐습니다. 약간 어색하고 조심스러워 보였어요. 시작 단계였던 거죠. 저는 모든 영상을 캡처하고 저장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으니까요. 날짜별로, 시간대별로 정리했습니다.
총 8번의 만남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여자가 누구인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얼굴은 선명하게 찍혔지만 이름을 모르니까 막막했어요. 은지의 SNS를 뒤져봤습니다. 인스타그램 팔로워 목록을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그리고 찾았습니다. 프로필 사진이 영상 속 그 여자와 똑같았어요. 이름은 서연이었습니다. 은지와 같은 백화점에서 근무하는 동료였어요. 다만 다른 층, 다른 브랜드였지만요. 나이는 은지보다 한 살 많은 38. 프로필을 보니 미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서연의 인스타그램을 살펴봤어요. 세련되고 감각적인 사진들이 많았습니다. 여행 사진, 맛집 사진, 셀카. 그리고 가끔 은지와 함께 찍은 사진도 있었어요. 백화점 식구들과 회식, 동료와 함께한 주말 같은 캡션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냥 친한 동료로 보였어요. 누가 봐도 수상한 점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그들의 관계가 단순한 동료가 아니라는 걸.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6시. 은지가 곧 퇴근할 시간이었어요. 저는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오늘 당장 따져 물을 것인가 아니면 좀 더 지켜볼 것인가.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지가 들어왔어요. 여보 왔어? 일찍 들어왔네. 은지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은지를 바라봤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자연스러웠죠. 하지만 제 눈에는 모든 게 달라 보였습니다. 응, 일 일찍 끝나서. 저는 최대한 평온하게 대답했어요. 그래. 저녁 뭐 먹을까? 내가 뭐 해줄까? 은지가 부엌으로 향하며 물었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은지야 앉아봐. 할 얘기가 있어. 은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뭔가 느낀 거겠죠. 무슨 일인데? 심각한 거야? 앉아. 저는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은지가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어요. 저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뭔데? 나 무섭게. 은지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어요.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은지와 서연이 키스하는 장면이었죠. 은지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이게. 은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설명해줘. 이게 뭐야?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화가 나서가 아니라 슬퍼서였어요. 은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감정 소용돌이 속 확인 과정.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들렸습니다. 은지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울고 있는 걸까요? 대답해줘, 은지야. 이게 뭐냐고.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미안해. 은지의 목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미안하다고? 그게 전부야? 10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렇게 배신하고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면 끝이야? 정말 미안해. 은지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화를 내고 싶었지만 동시에 너무 허무했어요. 서연이라는 사람이지? 같은 백화점 직원? 제가 물었습니다. 은지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어떻게? 다 알아봤어. SNS도 찾아봤고. 언제부터야? 언제부터 그 사람과 그런 관계였어? 2달쯤. 됐어. 은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2달. 제가 이상한 신호들을 느끼기 시작한 시점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어떻게 시작된 거야? 제가 물었습니다. 알고 싶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긴 건지. 은지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친한 동료였어. 작년에 서연이가 우리 백화점으로 옮겨왔거든. 같이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그랬어. 그냥 친구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2달 전에 우리 둘이 저녁 먹고 와인바에 갔어. 기분 전환하자고. 거기서 좀 많이 마셨고. 그리고 서연이가 고백했어. 나를 좋아한다고. 여자로서 좋아한다고.
은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처음에는 당황했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어. 근데 이상하게 싫지 않았어. 오히려 설레었어. 제 가슴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자꾸 서연이 생각이 났어. 회사에서 마주칠 때마다 심장이 뛰고 카톡이 오면 기분이 좋아지고. 나도 이런 내가 이상했어. 나는 결혼했고 여보를 사랑하는데 왜 다른 사람한테, 그것도 여자한테 마음이 가는지 이해가 안 됐어. 은지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서 피하려고 했어. 서연이한테도 우리는 친구로 지내자고 했어. 근데 안 됐어. 자꾸 보고 싶고 자꾸 생각나고. 결국 한 달 반 전에 서연이가 우리 집에 처음 왔어. 그리고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나는 뭐야? 10년을 같이 산 나는 대체 뭐야? 사랑한다고 했잖아. 평생 함께하자고 했잖아. 지금도 여보를 사랑해. 정말이야. 은지가 애타게 말했습니다. 사랑한다고?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하는 거야? 다른 사람이랑. 그것도 우리 집에서? 나도 몰라. 나도 이해가 안 돼. 여보를 사랑하는 게 맞는데 서연이도 놓을 수가 없어. 두 사람 다 소중해. 이런 내가 이상한 거 알아. 욕심쟁이고 나쁜 사람이라는 거 알아. 근데 어쩔 수가 없어. 은지가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런 은지를 내려다봤습니다. 10년을 함께한 아내. 제가 사랑했던 사람. 그 사람이 지금 제 앞에서 무너지고 있었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화가 나면서도 동시에 안타까웠어요. 이게 사랑일까요? 배신당했는데도 여전히 아내가 불쌍하다는 이 감정은 뭘까요? 나한테 부족한 게 뭐였어? 내가 뭘 못해줬어? 제가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 여보는 완벽했어. 좋은 남편이었고 다정했고 배려심 많았어. 잘못은 하나도 없어. 그런데 왜? 모르겠어. 그냥 서연이는 달랐어. 새로웠고 자극적이었고 나를 다르게 보게 만들었어. 여보와는 편안하고 안정적이지만 서연이와는 모든 게 처음처럼 설레었어. 새로움, 자극, 설렘. 결국 그게 저보다 중요했던 거군요. 너 원래 여자를 좋아했던 거야? 제가 물었습니다. 은지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대학 때 여자 선배를 좋아했던 것 같기도 한데 확실하지 않았어. 그냥 동경이라고 생각했거든. 그 후로는 계속 남자만 사귀었고 여보를 만났고. 근데 갑자기 서연이를 보고 확신한 거야? 내가 여자도 좋아한다는 걸? 응. 서연이를 만나고 나서야 알았어. 내가 양성애자인 것 같다는 걸. 양성애자. 저는 그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 당황스러웠어요. 제 아내가 양성애자라니. 10년을 같이 살면서 전혀 몰랐던 사실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제가 물었습니다. 나랑 이혼하고 서연이랑 살 거야? 은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나는 여보랑 헤어지고 싶지 않아. 서연이도 포기하고 싶지 않고. 둘 다 가질 수는 없어, 은지야. 선택해야 해. 선택할 수 없어. 정말 못하겠어. 은지는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저는 소파에서 일어났어요. 오늘은 이만하자. 나 좀 혼자 있고 싶어. 나는 서재에서 잘 테니까. 여보. 은지가 저를 불렀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증거 확보 및 사실 확인. 그날 밤 저는 서재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낭을 깔고 누웠지만 눈이 말똥말똥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은지의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여보를 사랑하는 게 맞는데 서연이도 놓을 수가 없어. 이해가 안 됐습니다. 두 사람을 동시에 사랑한다는 게 가능한 건가요? 저는 은지만 사랑했는데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다른 사람을 생각해 본 적 없었는데 새벽 5시쯤 저는 노트북을 다시 켰습니다. 모든 증거를 정리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혼을 하든 안 하든 정확한 기록이 필요했으니까요. 영상 파일들을 USB에 복사했습니다. 총 8번의 만남, 각각의 날짜와 시간, 영상 길이까지 엑셀 파일로 정리했어요. 스크린샷도 따로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은지의 통신 기록도 확인했어요. 가족 결합 요금제라서 제 아이디로 은지의 통화 기록을 볼 수 있었거든요. 지난 2달간의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서연이라는 이름이 정말 많이 나왔어요. 거의 매일 통화했고 문자 메시지는 하루에 수십 통씩이었습니다. 통화 시간도 길었어요. 짧게는 20분, 길게는 1시간 넘게. 그것도 주로 밤 시간대였습니다. 제가 씻거나 잠들 때쯤 통화했던 거겠죠. 저는 변호사 상담도 알아봤습니다. 인터넷으로 이혼 전문 변호사를 검색했어요. 그런데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동성 간의 외도도 이혼 사유가 될까? 검색해보니 가능하다고 나왔어요.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육체적 관계를 맺었다면 그 상대가 동성이든 이성이든 간통죄에 해당한다고. 물론 간통죄는 폐지됐지만 이혼 사유로는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증거도 충분했어요. 영상이 명확하게 찍혀 있었으니까요. 유책 배우자는 은지였고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에서 제가 유리한 위치였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혼하고 싶은 걸까요? 솔직히 잘 모르겠었어요. 배신감과 분노는 있었지만 동시에 은지를 포기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쉽게 끝낼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아침 7시쯤 서재 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은지가 문 앞에 서 있는 것 같았어요. 여보, 아침 차려놨어. 나와서 먹어. 은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쉰 목소리였어요. 밤새 울었나 봐요.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은지가 눈이 퉁퉁 부은 얼굴로 서 있었어요. 먹고 싶지 않아. 제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먹어야지. 회사 가야 하잖아. 오늘 휴가 냈어. 여보. 은지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은지야, 나 서연이 만나볼 거야. 제가 말했어요. 은지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 왜? 직접 보고 싶어. 어떤 사람인지,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안 돼. 제발. 서연이는 아무 잘못 없어. 아무 잘못 없다고? 유부녀랑 바람핀 게 잘못이 없어?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제발 서연이는 그냥 놔둬줘. 싫어. 내가 직접 확인할 거야. 저는 은지를 지나쳐 거실로 나갔습니다. 은지의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뭐 하는 거야? 은지가 당황하며 핸드폰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비밀번호 뭐야? 제가 물었습니다. 안 알려줘. 알려줘. 안 그러면 지금 당장 서연이 일하는 곳으로 찾아갈 거야. 백화점에서 소란 피우고 싶어? 은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0827. 비밀번호를 눌렀어요. 핸드폰이 열렸습니다. 카톡을 확인했어요. 서현과의 대화방이 맨 위에 있었습니다. 대화 내용을 읽기 시작했어요. 수백 개의 메시지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너무 보고 싶어. 나도. 남편 출장 가면 바로 연락할게. 사랑해, 은지야. 나도 사랑해. 달콤한 메시지들이었어요. 마치 풋풋한 연인들 같았습니다. 그리고 사진도 있었어요.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셀카 서연이 은지에게 보낸 사진들. 일상적인 사진들이었지만 그 속에 담긴 감정은 명확했습니다. 저는 서연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서연 씨, 은지 남편입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집 앞 카페에서 만나고 싶습니다. 꼭 나와주세요. 여보, 뭐 하는 거야? 은지가 핸드폰을 빼앗으려 했지만 이미 전송된 후였습니다. 몇 분 후 답장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배우자의 변명과 해명시도. 오후 2시 저는 집 근처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구석 자리였어요. 은지는 집에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혼자 만나겠다고 했거든요. 2시 5분쯤 카페 문이 열리고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서연이었어요. 영상에서 봤던 그 사람. 실제로 보니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키가 170cm는 되어 보였고 날씬한 몸매에 세련된 옷차림이었어요. 화장은 진하지 않았지만 원래 이목구비가 뚜렷해서 미인이었습니다. 서연이 제가 앉은 자리를 찾아왔어요.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서연이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눈빛이 불안해 보였습니다. 커피 드릴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서연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은지 씨랑 어떤 관계세요?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직설적인 대답이었어요. 변명하거나 둘러대지 않았습니다. 제 아내라는 거 알면서요? 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만난 거예요? 죄송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언제부터였죠? 2달 전쯤. 제가 먼저 고백했습니다. 왜요? 왜 유부녀한테 고백한 거죠? 서연은 한참을 침묵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 은지 씨를 봤을 때부터 끌렸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냥 자석처럼 끌렸어요. 친구로 지내려고 노력했지만 안 됐습니다. 감정을 숨길 수가 없었어요. 제 아내가 결혼했다는 건 생각 안 하셨어요? 생각했습니다. 매일 생각했어요. 이러면 안 된다고, 은지 씨한테도 남편분한테도 죄송하다고. 하지만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랑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사랑이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그게 사랑인가요? 남의 가정 파괴하는 게? 죄송합니다. 서연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연 씨,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은지랑 계속 만날 생각이세요? 아니면 이제 그만둘 건가요? 서연은 한참을 고민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은지 씨 결정에 따를 생각입니다. 만약 은지가 저랑 이혼하고 당신을 선택한다면 같이 살고 싶습니다. 평생.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은지가 절 선택한다면요? 포기할 겁니다. 힘들겠지만 은지 씨의 행복이 우선이니까요. 서연은 진심으로 은지를 사랑하는 것 같았어요. 눈빛에서, 목소리에서 느껴졌습니다. 서연 씨는 원래 여자를 좋아하세요? 네. 레즈비언입니다. 은지 씨가 처음은 아니에요. 전에도 여자와 사귄 적 있습니다. 그럼 결혼은 안 하시나요? 한국에서는 동성 결혼이 합법이 아니잖아요. 할 수가 없죠. 맞는 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볼게요. 정말 은지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재미로 만나는 거예요? 서연이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제 인생에서 이렇게 누군가를 사랑해 본 적 없어요. 은지 씨는 제게 전부입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결말, 집 카메라가 밝혀낸 진실. 카페를 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은지가 거실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됐어? 은지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앉아. 저는 소파에 앉으며 말했어요. 은지도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서연 씨 만나고 왔어. 이야기 나눴고 제가 말했습니다. 뭐라고 했어? 너를 진심으로 사랑한대. 평생 함께하고 싶대. 은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은지야, 솔직하게 말해줘. 나랑 서연이 중에 누구를 선택할 거야? 은지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보, 나 정말 모르겠어. 둘 다 소중해. 여보는 10년을 함께한 사람이고 내 인생의 동반자고 가장 편안한 사람이야. 하지만 서연이는 내가 숨겨왔던 나 자신을 발견하게 해준 사람이야. 서연이를 만나고 나서야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됐어. 그게 무슨 뜻이야? 나 양성애자인 것 같아. 남자도 사랑할 수 있고 여자도 사랑할 수 있어. 그동안은 몰랐어. 아니,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서연이를 만나고 나서 확실해졌어. 저는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은지야, 나는 너를 사랑해. 지금도. 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못 살아. 너랑 서연이가 계속 만나면서 나를 속이면서 사는 건 못해. 알아. 나도 알아. 은지가 울먹였습니다. 그러니까 선택해. 나랑 계속 결혼 생활을 할 건지 아니면 서연이를 선택할 건지. 둘 다는 안 돼. 은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제 마음은 조마조마했어요.
솔직히 어떤 대답을 원하는지도 잘 모르겠었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은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하지만 나 선택할 수가 없어. 지금 당장은. 무슨 뜻이야? 시간을 줘. 나한테 시간이 필요해. 내 마음을 정리할 시간. 그리고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알아낼 시간. 저는 망설였습니다. 시간을 준다고 달라질까요? 하지만 다른 방법도 없었어요. 얼마나? 한 달. 한 달만 줘. 그동안 내가 확실히 결정할게. 좋아. 한 달 줄게. 하지만 그 한 달 동안 서연이랑 만나지 마. 알았어. 약속해. 약속할게. 은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이상한 동거가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같은 집에 살았지만 각자의 방에서 잤어요. 대화도 최소한으로만 했습니다. 아침에 다녀올게, 저녁에 왔어 정도였죠. 저는 매일 집 카메라를 확인했습니다. 은지가 약속을 지키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어요. 다행히 서연은 오지 않았습니다. 은지는 약속을 지키고 있었어요. 하지만 은지의 표정은 날이 갈수록 어두워졌습니다. 밥도 제대로 안 먹는 것 같았고 살도 빠졌어요. 밤에는 혼자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힘들었어요. 아내가 고통받는 모습을 보는 게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은지가 선택해야 했으니까요. 2주가 지났을 때 은지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여보,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응, 말해. 은지는 소파에 앉았어요. 저도 앉았습니다. 나 깨달았어. 이 2주 동안 정말 많이 생각했어. 무엇을?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그리고 누구와 함께 있어야 행복할지.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결론이 뭐야? 은지가 제 눈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가득했어요. 미안해, 여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나 서연이를 선택하고 싶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예상했던 대답이었지만 막상 들으니 너무 아팠어요. 정말 확실한 거야? 응, 확실해. 이 2주 동안 서연이를 안 만났지만 매 순간 서연이 생각만 났어. 밥 먹을 때도 잠잘 때도 출근할 때도 서연이가 너무 보고 싶고 너무 그리웠어. 나는 어떤데? 여보는 편하고 익숙해. 가족 같아. 하지만 서연이는 다르게 내 심장을 뛰게 해. 살아있다는 느낌을 줘. 미안해. 이런 말하는 내가 정말 나쁜 사람이라는 거 알아. 하지만 거짓말하고 싶지 않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내 선택을 존중할게. 정말? 화 안 나? 화나지. 엄청 화나. 배신감도 들어.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 내 마음이 그런데 억지로 붙잡을 수는 없는 거니까. 은지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 이해해줘서. 이혼 절차는 내가 알아볼게. 변호사랑 상담도 해놨어. 응. 알았어. 위자료나 재산 분할 여보가 원하는 대로 할게. 나는 아무 요구 안 할 거야. 집은 내가 가져갈게. 내가 유책 배우자니까 당연한 거야. 응. 나도 그게 맞다고 생각해. 우리는 그날 밤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혼 조건, 재산 분할, 앞으로의 계획. 10년 결혼 생활의 마무리였어요. 한 달 후 이혼이 확정되었습니다. 협의 이혼이었어요. 은지가 모든 조건을 받아들였고 저도 원만하게 마무리하고 싶었으니까요. 이혼 당일 법원을 나오면서 은지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아니, 지훈 씨. 10년 동안 정말 고마웠어. 행복했어. 미안해. 그리고 행복하길 바랄게. 너도 행복해. 서연이랑. 우리는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지금 저는 혼자 살고 있어요. 원래 우리 집에서요. 가끔 거실을 보면 은지와 서연이 소파에서 키스하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집 카메라는 이미 치웠지만 그 영상은 제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아있어요. 은지는 서연과 함께 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행복하다고 하더군요. 저도 은지가 행복하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집 카메라가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만약 카메라가 없었다면 저는 아직도 모르고 살았을지도 몰라요. 아내가 저를 속이고 있다는 것을, 아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다행일까요? 아니면 모르는 게 나았을까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숨겨진 사랑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니라는 것. 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지만 시간이 약이라고 하잖아요. 언젠가는 다시 사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때는 더 솔직하고 더 투명한 관계를 만들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배우자가 이상하다면 확인해 보세요. 진실을 아는 것이 고통스럽더라도 거짓 속에 사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집 카메라가 제게 그걸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사랑은 강요할 수 없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은지가 저를 떠난 건 아팠지만 억지로 붙잡을 수는 없었어요. 진짜 사랑은 자유로운 선택이니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경각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세요. 솔직하게 진실되게.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